네, 총선을 5개월 앞둔 여의도 정치권에선 쇄신, 개혁, 또 인재 영입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굵직한 사안마다 소신 발언을 했던, 그래서 아슬아슬 냉탕과 온탕을 오갔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초대했습니다. 정치부 조은지 기자 나와주십시오. 네, 오늘은 날씨가 좀 추워서 국회 로텐더 안쪽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거침없는 쓴소리를 하는 간판 초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요. 먹고 사는 민생진보 그리고 일 잘하는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YTN 생방송 인터뷰를 기다리셨다고 하던데 오늘 할 말씀 많으시죠? 예, 뭐 갈고 닦고 준비하고 왔습니다. 네, 저희가 기다리면서 예. 시청자분들도 이곳이 좀 어색하고 좀 낯설 것 같은데 이쪽 바로 뒤쪽이 본회의하러 들어가는 장소잖아요. 이 장소 네. 설명 좀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여기를 흔히 로텐더홀이라고 하고요.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에 국회의원들이 웅성웅성 지나가는 걸로만 보셨을 텐데 여기 의미가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뭐 흔히들 돈줄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얼굴에서도 중요한 거 눈, 코, 입. 한자씩이 중요한데 국회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법과 돈입니다. 네. 그래서 법을 만드는 것과 또 예산을 다루는 국가 재정을 다루는 곳이 바로 여기에 다 있어요. 그렇네요. 말씀하신 저 1회의장이 네. 우리 그 국회 본회의장이라고 그랬어요. 저기서는 모든 법이 저기서 통과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요 맞은편에 있는 제2회의장에서는 1년에 대부분을 여기서 예산과 관련돼서 네. 결산과 또 예산 심사 이 네. 두 가지가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네. 돈줄백 그리고 눈, 코, 입 네. 그리고 국회에서 뭐 법과 돈. 여기 다루는 데가 바로 이 공간입니다. 저도 1년 넘게 출입했는데 법과 돈이라는 거 오늘 처음 들었고 앞으로도 예. 다니면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질문으로 포문을 열까? 아까 아침에 여쭤봤더니 유치원법을 얘기하셨어요. 아무래도 예. 박용진 세 글자 대중이 기억을 하는 게 유치원 3법 때문일 텐데 그때 반짝 스타가 되셨어요? 네. 기억을 다시 되살려 보신다면. 기억이 좀 잘못되신 것 같은데 지금도 네. 스타고요. 네. 죄송합니다. 예. 유치원 3법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때는 또 한때 박용진 그렇죠. 3법이다 이렇게 네. 불려지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벌써 1년이 거의 지났고요. 넘었죠. 네. 작년 10월 5일 날 그 사립 유치원의 회계비리 부정 사건과 관련된 토론회를 열었고요. 네. 그것도 국회에서. 맞습니다. 근데 그 사립 유치원 원장님들이 한유총 회원들이 뭐 거의 300 몇십 명이 몰려오셔가지고 네. 무산을 시키고 그 다음에 국정감사를 열어서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었던 사립 유치원의 회계부정의 사례들을 제가 다 공개를 하고 맞아요. 감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렸거든요. 그때부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한 해 2조나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립 유치원이 이렇게 엉망으로 운영된다라고 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라고 네. 하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공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 네. 유치원 3법이 발의가 돼서 이제 좀 있으면 네. 오늘이 13일이죠. 네. 열흘만 지나면 22일이 지나면 네. 11월 20일 이후에는 이 법이 국회 본회의에 본회의에 자동으로 그렇죠. 무조건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말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맨날 보던 그 패스트 트랙 네. 첫 번째가 바로 유치원법이잖아요. 패스트 트랙의 끝을 보게 되는 네. 거를 12월 20일 이후에 첫 본회의에서 할 수 있을 텐데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많이 응원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원래 이 법을 같이 상정하고 만들었던 야당들 중에 네. 바른미래당이 있는데 네. 바른미래당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장례를 두고서 말들이 많죠. 네. 또 하나는 한유총은 다시 조직을 재건해 가지고요. 우리 국회의원들도 압박하고 네. 지역의 정치인들을 압박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표결에서 혹시나 잘못 나오게 될까봐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법안을 반대하는 당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잘못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 학부모님들 네.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박용진 3법의 통과를 위해서 박수를 좀 많이 쳐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질문은 없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이 난 건데 사실 그 한국당 쪽의 얘기가 계속 하는 게 그게 좀 잘못되긴 했지만 깜빵 갈 거냐. 그냥 과태료 네, 처분을 하면 예. 되는 거지 너무 가혹하다 이런 얘기 때문에 계속 반대표가 있고 한유총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다 그렇게 다 처벌을 저는 받아야 되나요? 징역을 가고 막 이래야 대한민국의 되는 아주 기본이잖아요. 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죠. 네. 그리고 세금이 쓰여진 곳에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혈세를 잘못 쓰게 되면 네. 반드시 저는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치 이게 그 자유한국당의 주장 중에 제일 기가 막혔던 주장이 뭐냐면
그 학부모들이 그 유치원 내에 준 돈, 이 돈은 식당에 가서 음식 먹고 네. 음식 사 먹고 식당 주인에게 준 돈하고 뭐가 다르냐는 건데요. 틀리셨고요. 유치원은 학교입니다.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학교고 그 유치원은 이제 당연히 공공성이 필요하고 유아교육에서 기본 기관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이존화되는 혈세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음식점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예. 이런 단단한 철학을 가지고 지금 앞장서서 달리셨습니다. 당시 인기, 유명세 뭐 소개를 다시 해주신다면. 제 입으로요. 네. 아까 자랑하셨잖아요. 네, 네. 방송 전엔 자랑이 가능했는데 네. 그 식당을 가면 네. 이게 그 제가 계산을 하라고 제가 먹은 걸 계산하려고 일어나면 조용히 누가 계산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저 같으면 뭐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나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으면 밥값 내주고 가서 악수 한번 청하고 이렇게 갈 텐데 사인 받고 사진 찍고. 안 그러시고 그냥 네. 밥값만 내고 네.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고요. 또 뭐 저기 통영, 거제, 여수 뭐 이렇게 뭐 그 섬마을 네. 이런 데를 행여나 무슨 일이 있어서 가더라도 거기 분들이 다 박수 쳐주고 악수 청해주고 네. 잘 했다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어깨 으쓱하게 네. 지금까지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3법 이제 올라가는데 사실 임재훈 3법으로 올라갔어요. 그거 조금 아쉽진 않으세요? 아쉽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원래 냈었던 법안하고 조금은 그 처벌 수위를 낮춰서 갖고 또 유예 기간이 되게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재훈 의원님이 이제 중재안으로 해서 낸 거죠. 근데 자유한국당이 단 하루도 거기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재안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제가 주장했었던 2년 처벌 그리고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네. 2년 이하의 징역형 그리고 유예 기간이 없는 걸로 이제 다시 돌아는 왔거든요. 그러나 그거를 저는 솔로몬 재판에 아이 엄마하고 똑같은 심정이에요. 네. 그 아이가 잘 크고 살아나면 되는 거지. 저의 애가 내 애다라고 그렇죠. 주장할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공을 다툴 생각이 별로 없고요. 어쨌든 임재훈 의원님이 중간에서 노력해 주신 거 고맙게 생각하고 바른미래당이 보수적인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 사립유치원은 개인 재산이다 이런 주장 안 해주시고 네. 박용진 생각이 맞다 이렇게 동조해 네. 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는 뭐 이 법안이 통과되는 데에만 온 네.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렇게 유치원 3법으로 빵 떴던 박용진 의원님이 조국 사태 거치면서 지지층 사이에서는 약간 돈키호테다, 눈엣 가시다 이런 시선들도 또 있어요. 내부에서 뭐 총질하지 말아라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문자 많이 받았고요. 네. 그러나 저는 조국 전 장관의 그 사태를 아마 그 임명되고 나서 곧바로 문제를 제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사실 조국 후보자 그 당시 후보자의 가족 문제, 네. 동생 부부가 진짜 이혼했냐 안 했냐 뭐 그렇죠. 이런 문제라든지 네. 뭐 펀드 문제는 그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본인의 어떤 뭐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이 국민들의 영리를 건드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병역 문제, 그다음에 교육 문제에서의 이 불공정과 불평등은 못 참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고요. 영린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예, 그때. 왜냐하면 그 국민의 가장 아픈 데를 건드렸고 네. 원래 용의 비닐 아닙니까? 거꾸로 네. 박혀 있는 네. 비닐. 그걸 건드면 용이 참지를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그렇다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여기 카메라에 잡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쪽 뒤에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 전문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게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네. 하나의 문장으로 쫙 가는데 딱 두 단어만 두 번 나옵니다. 자유, 균등. 네. 이 균등이 지금 말하면 평등이거든요. 네. 이거를 건드렸으니 이게 쉽게 가겠냐. 해명 잘해야 된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고 저는 공정성과 관련돼서는 뭐 별로 양보할 생각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내부적으로 그 비판을 합니다만 그 우리 지지층에게 이렇게 막 이렇게 귀에 뭐 이렇게 이로운 얘기, 네. 귀에 좀 간지러운 듣기 이야기만 좋은 듣기 얘기. 좋은 이야기만 네. 한다고 그래서 정치를 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했죠. 지금 민주당으로 보면 내가 제일 충신일 거다. 왜? 충신은 귀에 거슬리는 얘기하고 입에 네. 쓴약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충신인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대한민국의 가장 충신 역할을 내가 하고 있다고 얘기를 생각을 했고요. 네. 문자 받고 또 뭐 내부적으로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했지만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자 폭탄 얘기 아까 잠깐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예요? 아직 다 못 읽으셨다 뭐 이런 기사도 읽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쌓이고 쌓여서 한 3천 개 정도는 못 읽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직도. 근데 게을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읽으면 좀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좀 그러신 걸까요? 아니면 누가 그거 기분 좋아하겠어요. 당을 나가라. 너 같은 놈은 공천 주면 안 된다. 그래요? 뭐 네. 이런 얘기들을 막 써서 보내는데 네. 기분 좋진 않죠. 그러나 그런 뭐 비판도 우리 당원들의 저는 권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박용진의 모습 네. 그리고 비판받아야 된다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그분들의 목소리 저는 그분들의 그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를 또 읽고 어떻게 할 거냐에 네. 대한 건 또 저의 책임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이 자기 진영에만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네. 전체 미래를 위해서 고민해야 되고 우리 헌법과 헌법 전문이 약속하고 있는 네. 자유와 균등 이것을 위해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제가 소신껏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8원짜리 후원금을 보내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분들이 그 18원 보내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겠어요. 네. 은행 접속해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돈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 정성은 알겠습니다만 근데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사실은 박용진이 유치원 3법 관련해서 또 박용진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재벌들의 횡포와 관련해 맞섰을 때 네. 외롭게 싸울 때 누가 응원을 해줬느냐 또 그분들이 해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10,000원, 20,000원, 뭐 5,000원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요. 뭐 금방금방 3억이 다 찼거든요. 후원금이. 네, 네. 그러니까 올해도 사실은 18원을 보내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셨지만 네. 그분들 말고 당신이 말이 맞아. 응원해 당신이 주시는. 소신대로 갔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응원의 그 금액이 훨씬 많아요. 횟수도 좋습니다. 훨씬 많고요. 냉탕과 온탕을 이렇게 오가셨는데 지금 민주당 잘 가고 있는 건가요?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네.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는 늘 뭐 타산지석 이렇게 네, 해봐야 되거든요. 네. 남들과 같이 비교를 해봐야 되고 지난 대통령 정권 시절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총선을 앞두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른바 진박감별사라고 그렇죠. 그래가지고요. 내가 친박이하고 완장 차고 다니던 사람들이 얘는 진박이 아니야 이러면서 공천 안 주고 핍박하고 이랬거든요. 그랬죠. 내부적으로 아무런 의견 수렴도 잘 안 됐고요. 네. 배신의 정치는 심판해달라는 대통령의 그런 얘기도 생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이 다 봤고요. 네. 근데 지금은 되게 다릅니다. 그 조국 사태 때,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민주당 조용한 것 같았죠. 네. 근데 박용진, 네. 금태섭, 안에서 김혜영, 나름. 조홍천 이렇게 네. 그 공개적으로도 국민들 앞에 얘기를 하신 그렇죠. 분들이 있고요. 네. 또 이 내부적으로는 초선 의원들이 모임을 갖고 의견 전달을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이해찬 대표가 그거를 안 받아들이고 조선들이 뭘 알아? 이랬을 것 같죠. 네. 아니에요. 그분 다 말씀 들어주시고. 다 듣고 의논을 같이 했고요. 또 청와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제가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청와대와도 협의하고 네. 논의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다는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선 기획단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 총선 기획단이 할 이제 새로운 인물들의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보니까 예. 2000년대 16대 총선에 만 29살 나이로 총선에 출마를 하셨어요. 그때 포부 짧게 네. 어떤 상황이었나요? 세상을 바꿔보고 싶었어요. 네. 겁이 여전히 없는. 네, 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요. 네. 제가 그때 민주노동당 창당하고 2달 만에 그렇죠. 29살 장가다 왕관 네. 총각이 네. 출마를 했었는데 그때 출마했던 포스터를 지금 방에도 의원실에 걸어놓고. 걸어놨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그 포스터 보고 두 가지 물어봅니다. 마음 변하지 않았냐? 너는 그리고 어디서 왔냐? 네. 두 가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청년 강조하는 게 오히려 중진에 대한 용퇴 압박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그 인위적으로 뭐 물갈이하고 이런 것들이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대한민국 정당 정치에서 한 가지가 네. 빠진 게 있어요. 네. 청년 정치인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을 안 해요. 네. 그래서 그냥 나이가 젊으면 정치 잘하고 화끈한 얘기하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네. 준비를 하기 위해서 청년 정치를 키우기 위한 노력들과 네.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지갑주순 게 하나 있어요. 지방선거 때 엄청나게 많은 그 기초 광역 의원들이 들어오셨는데 네. 그중에 약 430명 정도가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대로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네. 지금부터 투자하고 자리를 마련하고 교육의 기회를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중앙당에서 많은 노력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몇 살까지 하실 거예요? 저요? 네. 저는 정치는 뭐 오래 할 생각은 없고요. 보통 우리
국민들 은퇴하는 시기쯤에 네. 국회의원 활동을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대 국회 이제 남은 기간 가고 또 마지막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실 게 있다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저에게는 어쨌든 이 박용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정치인의 이름을 남겨주게 했던 유치원 3법을 네.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하는 일과 네. 또 남은 그 임기 중에도 재벌 개혁, 또 사학 개혁, 유치원 개혁, 네. 제가 국민들께 약속했었던 일을 네. 잘 마무리하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불살라 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불살라 보겠다는 박용진 의원 오늘 만났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